2010년 4월 28일 날 저희 집에서 태어났고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망고가 이제 숨을 안 쉬어가지고 양수를 입으로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려낸 애기고요. 그래서 저 탯줄도 집에서 다 자르고 얘 눈 뜨는 거, 귀 열리는 거, 처음으로 걷는 거, 처음으로 밥 먹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키운 그냥 제 자식 같은 애기예요. 망고 앉아. 손. 이쪽 손. 이후로도 14년 동안 행복한 추억, 힘든 기억 매 순간 함께였으니 더 애틋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 닦자. 이리 오세요.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하기 싫어. 귀 잘 닦아요. 그래. 귀 청소는 얼마마다 이렇게 해주세요? 매일 해줘야 돼요. 지금 귀병이 조금 심해가지고 매일 해주고 있어요. 귀찮을 법도 한데 망고 건강에 관한 일이라면 더 신경을 쓰는 보호자죠. 저는 이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와이프가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양치 치카치카. 치주염도 관리해야 하니까 양치질도 열심히. 망고 케어하는 게 진짜 많네요. 제가 약간 집착이 좀 있어요. 망고한테. 좀 심해요. 망고 불안증?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식이 있었으면 조금 분산됐을 수도 있겠는데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아팠어요. 제가 조금 아파가지고 아기를 못 낳은 거였고 대신에 망고를 이제 저희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더 애지중지하는 망고를 더 친자식처럼 더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신경을 더 쓰게 되고 애착을 갖게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의 모든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망고 위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망고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망고가 주는 위로도 컸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했는데요. 다음 날 이건 주사 아닌가요? 망고가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 같은데 망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맨날 2번씩 맞아야 되니까 맞았던데 또 맞고 맞았던데 또 맞고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아마 상처도 많을 거예요. 게다가 매일 먹어야 하는 약까지 어디가 아픈 거죠? 쿠싱 약하고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기예요. 하루에 2번씩 같은 시간에 12시간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없어요. 배가 홀쭉해요. 망고는 4년 전 쿠싱 증후군과 합병증으로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답니다. 하루에 2번씩 식사 때마다 정확하게 쿠싱 증후군 약도 먹어야 하죠. 망고야, 밥 다 됐다. 저녁 먹자. 망고 이리 온. 망고 이리 온. 자. 망고가 좋아하던 고기도 빠지고 사료 양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식욕이 높아지는 병이다 보니 늘 먹어도 배고픈 망고죠. 맨날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지. 아주 어리 강아지. 밥은 잘 먹어요, 아주. 벌써 다 먹었어. 더 줄 수가 없는데 망고야. 어쩌니. 저는 그때 당시 4년 전에 망고가 이대로 좀 하늘나라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배만 볼록 나오고 사지가 다 말라 들어가는 약간 그런 모양새처럼 강아지가 그렇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털도 하얘지고 태어날 때도 어렵게 살려낸 망고인데 또다시 찾아온 위기였죠.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쿠싱 증후군을 확인했고 한 달 뒤 당뇨병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최근 들어서 망고가 이유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됐어. 그 원인이라도 찾는다면 해결해주고 싶은데 보호자는 힘들어하는 망고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더욱 괴로운 마음인데요. 그만해. 이렇게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해. 이걸 2, 30분을 했다가 좀 그만해. 쉬었다가 또 했다가 쉬었다 또 그만해. 시끄러운 거 둘째 치고 이거 보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럽잖아요. 어디 가고 싶어? 비키래. 내려갈 걸. 여기로 비키면 망고 일로 내려갈 걸. 그렇지 방망거. 저기 자리가 비었다. 망고야. 여기가 자리가 비었다. 어떻게 해볼 거야? 바로 내려간다. 내려가고 싶어서 울었던 거니 망고야? 저 안에서도 또 저렇게 망고가 언제든 원하는 공간에 갈 수 있도록 곳곳에 계단도 놓아두고 망고가 짖지 않도록 보호자들이 온 정성을 쏟는데요. 그 노력이 무색하게 망고는 또 짖기 시작합니다. 없어도 짖고 있어도 짖고 그지.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라 보호자들은 당황스럽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망고의 행동에 모두 지쳐갑니다. 괜찮아. 이모 안아. 순하디 순했던 망고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정말 답답할 뿐이죠. 이건 외출할 때 쓰는 강아지 슬링백 아닌가요? 자꾸만 우는 망고를 달래려고 외출하려는 걸까요? 닦아볼까? 아무리 봐도 밖에 나가려는 것 같지는 않고 강아지 슬링백은 왜 하신 거예요? 울고 이럴 때는 슬링백에 넣어가지고 그냥 망고랑 같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같이 해요.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울부짖을 때마다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제 루 보내고 나서 이렇게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루 보이나 봐, 영혼이 우리 집에 아직 있나 봐 라고 얘기했었고, 근데 전에는 얘가 짖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망고의 변화가 얼마나 갑작스러우면 어미의 영혼이 보인다는 생각까지 한 걸까요? 망고의 어미인 루는 망고와 유독 사이가 좋았답니다. 질투나 다툼 없이 모든 걸 함께하고 많은 추억을 쌓았던 친구이자 어미였죠. 그런 루가 작년 9월 병 때문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어미가 떠나고 혼자 남게 되어서 망고가 이토록 힘들어하는 걸까요? 얘도 좀 슬프지 않을까요? 몇 년을 같이 살던 강아지가 다들 없어지는 게, 혼자 남겨졌다는 거. 정말 이제 전 혼자예요. 이게 다 망고가 재밌게 갖고 놀던 인형들 장난감들인데요.
망고야, 인형 한번 갖고 놀아볼까? 너 이거 잘 갖고 놀았었잖아. 루가 떠나고 무기력해진 망고를 보면 안쓰럽기만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난감 놀이를 가장 좋아하는 생기발랄한 망고였는데요.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망고로 돌아가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공룡. 기린 녹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주려고 보호자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애를 쓰는데요. 뿡이. 역시나 망고는 도망가려고. 망고 뭐랑 놀까? 이거랑 다 같이 놀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망고야. 망고.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괴로움의 시간. 이 약은 또 뭔가요? 항우울제 약이에요. 이것도 그 처방을 받았는데요. 요거 먹으면은 잠을 금방 잘 잘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망고가 이 약을 먹으니까 잠은 잘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망고의 일상은 약을 먹고 잠들어 있거나 목이 쉴 때까지 울부짖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안타까운 건 망고뿐만이 아닙니다. 망고랑 같은 약 먹어요. 같은 약이라면 어떤 약일까요? 그 우울증이랑 이런 게 저도 좀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보호자까지 망고와 같은 약을 먹게 된 걸까요? 강아지가 떠난 이후로 이제 펜노스를 겪으면서 우울증도 같이 왔고요. 짖는 것도 저한테도 스트레스였던 것 같고 그게 겹치면서 좀 더 심하게 왔던 것 같아요. 약 제일 많이 먹었을 때는 한 10알까지는 먹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이죠. 네. 작년까지만 해도 충분히 행복했던 망고네 가족은 어쩌다가 우울증 약으로 고통을 견디는 상황까지 왔을까요? 다음날 아침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망고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원래는 그런 울음을 전혀 안 냈었는데. 네. 뭐 어디가 아픈 것 같이 울어가지고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심했던 적은 없었다고 하니 또 다른 이상이 생긴 건지 걱정입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집에서도 밤새도록 짖었는데 차에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망고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어디 병원도 못 데려가고요. 놀러 가는 거는 꿈도 못 꿔. 차를 이렇게 못 타니까. 원래 잘 타는 아이였는데. 정말 많은 곳을 같이 놀러 다니던 망고였는데 왜 차 타는 것까지 이렇게 싫어하게 된 건지. 불안하지. 그쵸. 제가 뒷자리에 앉아도 앞자리로 오려고 그러고 앞자리에 둘 다 앉아 있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운전석에서. 그래서 제가 차 미션을 한번 갈았어요. 이 기어를 자꾸 망고가 건드려가지고 차 미션 한번 갈고 그 다음부터는 차를 못 타겠더라고요. 혹시 위험해서. 그렇다 보니 망고가 좋아하던 여행도 나들이도 못하게 되고 망고의 짖음에만 온 신경을 쏟는 상태죠. 저게 지금 목이 쉰 상태예요. 힘든 만도 한데 왜 저렇게 짖는 건지. 겨우 병원에 도착하고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등 검사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고 확인을 위해 초음파 검사에 들어가는데요. 괜찮을 거야, 망고야. 괜찮을 거야. 혹시 또 다른 병이 있어서 그렇게 짖었던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무서워. 그냥 여기서 짖으면 너무 안쓰러워요. 불안해. 여기서도 안 돼요. 망고 보호자님 들어오세요. 망고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한 동안 좀 걱정이 많으셨죠? 일단 검사 결과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음영이 좀 보여서 좀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초음파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선생님? 동양이나 아니면 담낭염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네, 뭐 전혀 문제가 이상이 없습니다. 아, 더 나빠진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검사 결과는 일단 혈액 검사는 다 깨끗해요. 아주 정상이에요. 네,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당도 지금 괜찮고요.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이제 관리 중이는 쿠싱 증후군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엄청 불안했어요. 진짜 또 다른 병이 있을까? 또 어디가 또 아파서 또 짖는 걸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눈물이 또 나네요. 철저하게 관리한 덕분에 건강은 잘 유지되고 있다는데 결국 망고가 왜 짖는 건지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망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교정 전문 수의사 설쌤이 왔습니다. 개모차도 있고, 아유 이뻐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망고야. 아유 이뻐라. 근데 긴장했어.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무서워요. 이뻐라. 아유. 너무 이쁜데요? 착해요. 네,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해요. 오늘 나 왜 온 거야? 왜 오셨어요? 나 착한 멍멍인데. 그래. 아유, 이거. 야,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렇게 해놔야 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 인슐린 주사기. 네. 하루에 2번씩. 네네. 쿠싱 증후군과 당뇨병을 진단받은 망고가 힘든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설쌤인데요. 대단하시다. 여기도 약이 되게 많네요. 맞죠. 다 망고 약이에요. 행동 약물도 있네. 네. 그쵸? 네. 우리 정신과 약물도. 최근에 좀 많이 짖음이 심해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또 제가 네.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보면 도와드릴게요. 우울증 약을 먹고 약 기운으로 내내 잠을 자거나 목이 쉴 때까지 쉼없이 짖는 게 삶의 전부인 안쓰러운 망고. 그 원인을 몰라서 답답한 보호자까지 도와주실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뭘 원하는 것인지를 찾아내는 게 다른 사람들보단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망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망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거죠? 언제부터 짖었어요, 저렇게? 이렇게 허공에다가 짖은 거. 이제 루를 보내고 나서 급격하게 심해졌어요.
좀 힘들 얘기지만 얼마나 됐죠? 얘 엄마가 작년 9월에. 한 3개월 정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3개월이면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망고한테는 엄청나게 큰 환경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늘 함께 지내던 엄마 루가 떠나고 혼자 남겨진 게 망고가 달라진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집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눈 뜰 때부터 거의 같이 지내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 그 대상이 사라지면 많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집에서보다 차를 탈 때 더 불안해하고 이 짖는 것도 심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정되지 않아서 우울증 약까지 먹이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게 괜찮은 걸까요? 처음에는 차를 탈 때 안 그랬거든요. 한 3년 전부터는 차만 타면 병원 가서 수술하고 거기 갇혀가지고 입원 일주일씩 하고 주사 맞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차만 타면. 나를 힘들게 하는 공간에 간다라는 게 생각이 되면 이제는 벌써 되게 나쁜 기억이 한번 자리 잡혔어요. 이걸 뒤집는 거는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저걸 그때 쓰세요. 그거를 한 2주일 정도 복용을 하니까 애가 기력이 너무 없더라고요. 애가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냥 잠만 자고 계속 먹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은 지가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약통 한 번만 볼까요? 이걸 반씩 쪼개놔서 그 반 쪼가리씩 하나씩. 반씩 먹었어요? 네. 낮은 용량으로 잘 듣네. 반씩 하루 2번. 저는 근데 지금 망고 입장에서는 약은 필요해요. 저거를 한 알로 쓰세요. 바로 잠드니까. 네. 일상생활에선 너무 졸려하는 약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졸리면 좋은 게 뭐예요? 병원 가서 나쁜 경험도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병원 갈 땐 오히려 많이 졸려도 돼. 그리고 우리가 약을 쓰는 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편하자고 먹는 거예요. 망고 편하게 해주려고. 가장 힘든 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짖을 때 과연 누가 가장 힘들까? 얘예요. 지금 처방받은 약은 졸려요. 어느 정도의 졸림 정도냐면 우리 코감기약 먹었을 때 졸림 정도가 느껴져요. 근데 그 느낌, 엄청 찾아라. 나 그 네. 느낌 알아요. 네. 저랑 망고랑 같은 약을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해먹고 많은 분들이 얘 너무 이런 것 같아 하면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한테 맞는, 우리 아이들이 좀 편해하고 맞는 용량들을 찾아봐야 돼요. 혹시 망고의 병도 짖는 행동에 영향이 있는 걸까요? 저게 이제 부신이거든요. 네. 부신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코티솔이 어떤 호르몬인지 아세요? 아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망고는 호르몬의 문제로 쿠싱 증후군 진단을 받았죠. 결국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 몸이 그 스트레스에 적응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만 나와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식욕도 올라가요. 그 호르몬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지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빠른 힘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 스트레스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쿠싱을 가지고 있거나 망고 같은 친구들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쿠싱, 당뇨, 이거는 아이들한테, 사람도 그렇지만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민함은 올라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행동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쿠싱이에요. 처음에 어떤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서 쿠싱 진단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배도 좀 더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증조는 있었는데 저게 뭐 쿠싱 그런 병이다 그런 건 저희가 생각 못 했었죠. 우리 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실 때는 뭘 확인해 보시면 좋으냐면 음수량을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kg의 아이가 500ml 페트병에 옆에다가 세워놓고 물 계속 따라주면서 24시간 지났는데 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지장애도 한번 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왜냐면 13살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13살 넘은 아이들의 30%는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선생님 그러면 인지장애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가정을 한다고 보면 망고가 익숙한 집안에 있는 환경인데도 약간 오락가락하고 긴가민가 하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어디지? 좀 낯설다라는 느낌이 오면 지즘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사실 지금 뭔가 가르칠 건 없어요. 가르쳐서 좋아진다라는 건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의학적으로 다른 상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망고가 편해짐으로써 행동이 변하고 그로 인해서 두 분이 행복할 수 있게 처방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보호자님의 펫로스도 그게 가장 먼저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망고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특별 솔루션까지 기대하세요. 조금 느껴지는 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실게요. 네. 설쌤이 준비해온 설문지를 보호자 각각의 생각대로 작성해 나가는데요. 과연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걸까요? 지금까지 나온 검사 중에 가장 정확하게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CCDR이라는 검사예요. 반려견의 활동성, 방향 감각 등 여러 가지 질문으로 반려견의 인지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검사인데요. 보호자가 생각하는 망고의 인지 장애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남자 보호자님이 하셨을 땐 47점이 나왔고요. 여자 보호자님이 했을 때 36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자 보호자님은 정상, 남자 보호자님의 지금 위험군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인지장애라는 건 그래요. 미리 행동할수록 더 늦출 수 있어요. 설문지 검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쿠싱이나 이런 거 식욕과 관련된 문제 행동들 다 전반적으로 해서 망고의 욕구도 좀 충족시켜 주면서 인지장애도 지금 위험군이니까 계속해서 인지장애로 안 넘어가게 관리할 수 있는 거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좀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지장애 위험군으로 나온 망고를 위한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인지장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마을회관에서 뭐 많이 하시죠? 화투? 화투. 머리 쓰려고 하는 거. 강아지들이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뭔가를 계속 시켜야 돼요. 뇌는 쓰게 해야 돼요. 원래 잘 알던 것들은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수신호, 우리 수화하듯이 수신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처음에 쉽게 어떻게 보면 이거 재활과 비슷한 거예요. 역시나 짖는 모습부터 보이는 망고인데요. 보세요. 타이밍을 보세요. 안 짖었을 때 하고 주세요. 앉았어.
멈춘 순간 잘했어 표시해주고 보상해주는 거예요. 망고가 잠잠해졌네요. 진짜 애기들 배우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배우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만 더 해보고 싶은데 기다려를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이거는 원래 기다려를 잘했어요. 원래 잘했죠.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잘할 수 있게. 기다려는 자 오케이로 안 하고 이게 바로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잘했던 거니까 한번 생각나게 해보려고. 망고가 예전에 했던 걸 기억하고 앉아서 기다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 주기로 하는데요. 이게 얘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망고의 몸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막 무네. 아, 정말 망고가 예전의 기억을 다 잊은 걸까요? 그렇지. 떨어지면 포기하면 주는 거예요. 한 개 남았어. 자, 다시 한번 몇 번만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뭔가 조금 이해한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짖지 않고 차분하게 오히려 포기했을 때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들을 줘야 돼요. 한 번만 더 해요. 앉진 못했지만 짖지 않고 간식에서 떨어지는 것부터 천천히 해보는 겁니다. 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나 무서운데? 왜 무서워요? 뭐 무서워. 나 못할까 봐. 아니, 못하는 게 당연해요. 못하는 게 당연해요. 지금은 고개 좀 돌려놔두고. 짖지 않고 기다려야 돼, 망고야. 자, 기다려. 할 수 있지? 짖지 않고 간식에서 떨어지네요. 그렇죠. 처음엔 무조건 쉽게. 못해도 돼요. 우린 노는 거예요. 앉는 순간 오케이 하고 다시 난이도를 올려서 앉아서 기다리기를 시도하는데 이렇게라도 앉으면 오케이. 오케이. 서툴어. 아니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또 기다려보세요. 앉으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오, 오케이. 그렇죠. 네, 좋아요. 우와, 이번엔 정말 잘했어, 망고야. 저는 이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네.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루에 한 2번 정도 노즈워크 장난감을 주고 싶어요. 네. 네. 예전에 좋아했던 게 있었다고 했죠? 네. 한번 줘보실까요? 이런 장난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펼쳐. 매트, 그렇죠. 가장 펼쳐지는 기본적인 거. 네. 네. 진짜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우리 망고는 이제 애기가 된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치매 예방법으로 냄새를 활용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건 하루에 최대한 비슷한 시간대에 제공을 해주게 되면 망고가 그 루틴을 이해를 하고 더 편한 네.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때, 망고야? 옛날 생각나니? 난 늙어서도 더 이런 걸 해보고 싶고 그래서 재미를 느끼고 싶고 이게 얘네들이 실제로 원하는 건데 결국 욕구가 충족 안 됐을 때 짖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의미 없는 짖음은 인지장애랑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망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찾았어.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망고의 울부짖음과 같은 시기에 겪어야 했던 펜로스.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보호자는 결국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게 됐는데요.
약물만이 아니라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설쌤은 보호자의 행복을 위한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 사별 설문지 PBQ 검사는 이제 39점으로 나오셨어요. 룰을 보내고 난 이 사별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상위 30% 안에 속하는 그런 높은 점수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호자의 심리 검사 결과는 고위험군 수준인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심각한 수치였습니다. 망고가 너무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망고한테 집중하느라고 이 아이한테는 조금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떠났어요. 저는 걔한테 해준 게 아직도 없는데 갔다는 그 생각에 너무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돌봤다는 것 자체가 가족이었고 정말 반려한다는 의미로 키웠던 거니까 충분히 좋은 보호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다. 망고가 떠난다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면 그게 어떤 느낌을 좀 주시는 걸까요? 다 잃는 느낌? 망고가 없으면? 망고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저 자신도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려야 될지 아직은 좀 감은 없는데 조금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두 분이 서로한테 치료자가 돼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은 시크릿이라고 해서 서로 알고는 있는데 막 얘기 안 하는 막 금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힘든 얘기들을 꺼냈을 때 내가 조금 우울해지더라도 함께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도 항상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펜로스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또 조언을 드리자면 사별과 관련된 감정들을 정리할 때 이 편지 쓰기만큼 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이 드는 것들, 특히 뭐가 미안했고 그래서 너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리를 해 나가는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네. 보호자와 망고가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솔루션 한번 해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이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제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저희 선생님과 제가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두 분이 또 힘이 있고 건강해야지 망고도 같이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저랑 저희 조지훈 선생님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